머니워커 물론 연세점에서 가격만 확인을 근데 그거는 연세점 사이트에서 나오지 않아? 네, 근데 외국에서는 외국에서 그렇지. 한국 연세점 일본 맞아. 요새 일본이 진짜 싸게 나왔어. 에디션은 좀 중요해. 그게 면세점에서는 그 특별가 할인하거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할인하는 케이스들이 내가 정말 13만 원에서 팔면 안 돼. 진짜로 원래 그냥 시중에 사면은 들어올 때 봐야 되는 거 같아. 나갈 때 봐야 돼. 나 사지 마. 진짜 무거워. 술은 무거워. 그게 인천공항 출국장에만 있어. 아, 진짜? 입국장은 두 개 있어. 입국장이 입국장 인천에도 입국장 있거든요. 아니 거기 좀 작지 않아? 거기 뭐 플러스 원. 아니야 750인데. 많이 나간 거죠. 근데 아예 줄이 세는다. 한번 써보세요. 한번 약지. 근데 이제 내가 막 엄청 세게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준비되셨어요? 2분 이야기해요. 비록 원래 시계를 해야죠. 어떻게 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1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는 SMR과 SOC를 열통합한 하이브리드형 청정수소 생산 공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석탄, LNG 기존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등과 같은 수소 기반 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세계 수소 생산 시장 규모를 계산해 봤을 때 2025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약 2배 이상의 수소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의 생산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그레이 수소의 경우에는 반응 과정 중에서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로 분류가 되고, 그 종류로는 SMR과 석탄가스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반응 과정에서 CO2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발생된 CO2를 포집하거나 저장하는 CCUS가 들어가게 된다면 블루수소, 그리고 반응 과정 중에서 CO2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린수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 선택한 공정에 대한 기존 연구 한계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SMR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 수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응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CCUS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이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전해인 SOEC 경우에도 높은 전력이 요구가 되는데, 이 높은 전력은 이제 모두 신재생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 에너지 특성상 불안정한 공급 그리고 가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공정에서 봤을 때 SMR에서는 고온의 폐열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수전의 공정에서는 고순도의 산소가 부산물로 생성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폐열과 산소가 대부분 미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공정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SMR에서 나오는 페어를 SOEC 수증기 가열에 활용을 해서 전력 소모를 절감을 하고 시스템 전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수전에서의 불안정적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MR을 병행해서 운전을 하되 점차적으로 SOEC의 비율을 넓혀서 탄소 배출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구현한 이 공정이 국내 어느 부지에 가장 적합한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는 여수묘도 LNG 터미널을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LNG 허브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LNG를 인수해 오는 것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투자와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처에 여수 석유화학 단지가 있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어 해당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각 공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MR과 SOC를 열통합한 하이브리드형 청정수소 생산 공정을 구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각각 공정에 대해서 수소는 100kg/h를 목표로 각각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SMR과 CCS가 단독으로 있는 공정이 케이스 1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SOEC만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또한 케이스 3는 깁스 리액터를 사용해서 열을 통합해서 이 SMR과 액화 공정에 쓰이는 열 부하를 차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생각한 케이스 3가 열통합 과정입니다. 저희는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SMR이 단독으로 운전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스팀과 카본의 비율, 그리고 반응기의 온도, 압력 변수에 따른 계질 효율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또한 SOEC만 단독으로 운전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에 따라서 수소 생산의 시나리오 그리고 엑서지 효율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통합 과정인 SMR과 SOEC가 병행된 케이스 3인데 이 경우에서는 SMR과 SOEC의 운전 비율에 따라서 이 각각의 75대 25, 50대 50, 25대 75에서 분석해서 시나리오별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점차 그린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다목적 하이브리드 공정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 설계입니다. 가장 먼저 공정 설계 중에 이제 SMR 단독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천연가스를 수증기 개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SMR 공정에 더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로 액화시키는 공정까지 추가한 최종 공정입니다. 해당 공정에서는 LNG가 먼저 펌프를 통해서 압력이 증가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기화된 고압의 NG와 스팀을 혼합하고 저희가 최적화한 온도인 850도의 온도로 가열하여 반응기에다가 투입할 겁니다. 이때 저희는 반응기를 PFR 반응기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해당 PFR 반응기에서는 반응이 총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메탄이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반응,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반응, 또 두 번째 반응은 이제 일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반응의 경우에는 이 엔탈피 값이 마이너스 값, 즉 발열 반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PFR 반응기가 850도라는 고온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 반응이 이제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고, 때문에 이 PFR 반응기에서는 1번 반응과 3번 반응을 중점으로 이제 최적화를 진행했다고 알고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식은 이 반응식을 참고했고, 여기 들어갈 프리 익스포넨셜 값과 활성화 에너지 값은 관련된 논문을 참조하여 저희가 유니심에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FR 반응기의 운전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조건 총 4가지를 최적화하고자 했는데요. 스팀과 메탄의
비율, 또 온도, 압력, 그리고 반응기의 길이를 최적화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최적화하는 게 좋을까라고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때 압력과 온도, 또 반응기의 길이의 경우에는 수소 생산의 효율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네, 하지만 이 스팀과 메탄의 비율의 경우에는 수소 생산의 효율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지만 이 탄소 침척이 발생할 경우 공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당 변수를 먼저 최적화할 것을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팀과 메탄의 비율을 2.5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근거는 저희가 600도에서 1000도 각각의 온도 범위에서 이 들어가는 투입되는 물의 양 대비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얼마만큼이 나올 수 있는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색 그래프는 투입되는 물의 양이고요. 이제 각각의 꺾인 그래프들은 각 온도별로 생산될 수 있는 수소의 양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양에 대비해서 이제 수소가 얼마만큼 생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두 그래프의 간격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래프는 그 간격들을 좀 보기 쉽게 정리한 그래프인데요. 밑에서부터 보시면 600도, 700도, 800도, 900도, 1000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700도 이하의 온도 범위에서는 이제 SCR의 값이 3일 때가 가장 넓은 간격을 보였고 그 말은 즉슨 효율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00도 이후 구간에서부터는 2일 때 SCR의 값이 2일 때가 가장 좋은 효율을 보임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SCR의 값이 2.5 이하일 때는 탄소 침착이 발생해서 공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SCR의 범위를 2.5에서 3.5로 산정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5에서 3.5의 온도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 같은 온도 범위 내에서도 2.5가 가장 높은 수소 분율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따라서 SCR의 범위는 2.5로 가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SCR의 값을 2.5로 설정한 이후에 이제 온도에 따라서 각각 수소의 몰 프랙션과 또 메탄의 컨버전 그리고 들어가는 전력 소모 값이 얼마만큼 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은 컨버전이고 빨간색은 수소의 몰 프랙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정 범위 이후로부터는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정 효율을 고려해서 메탄의 전환율을 90% 이상으로 산정을 하고 그 구간 내에서의 수소 몰 프랙션이 수렴되는 지점이 850도임을 확인해서 저희는 운전 온도를 850도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압력입니다. 지금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투입되는 스팀의 압력이 증가할수록 메탄의 컨버전과 수소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스팀의 압력은 뒤에 있을 수소 분리 공정인 PSA 공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PSA 공정 같은 경우에는 15도 작동 압력 범위가 15바에서 25바인데 이 15바와 25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스팀 압력 범위는 17바에서 27바입니다. 그랬을 때 압력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는 17바의 압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FR 반응기 길이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길이를 10m로 선정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튜브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컨버전과 이제 수소의 몰 프랙션은 점점 증가하다가 수렴하는 그래프를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공정 효율을 고려할 때 메탄의 컨버전이 90% 이상인 게 좋다고 생각하여 그 구간 내에서의 수소 수렴 범위를 산정을 해봤을 때 10m가 가장 최적화된 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PFR의 운전 조건을 기준으로 스팀이 반응을 거친 후에 열교환을 지나서 미반응된 일산화탄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WGS 반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WGS에 들어가는 입구의 온도와 또 나가는 출구의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일산화탄소의 컨버전이 달라지게 되고 또 투입되는 전력의 소모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것 역시도 최적화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그래프는 입구의 온도와 출구의 온도에 따라서 일산화탄소의 컨버전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3D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듯 이 입구의 온도는 이제 컨버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온도, 출구의 온도는 이제 컨버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출구 쪽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제 일산화탄소의 컨버전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입구 온도와 또 출구 온도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입구 온도가 낮아질수록 전력 소모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나가는 출구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전력 소모량이 줄어들다가 일정 지점 이후로부터는 다시 한번 전력 소모가 증가하게 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최저 지점을 찍고 입구 온도를 106도, 또 WGS를 나가는 출구의 온도를 216도로 산정하여 온도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 최적화를 한 이후에 이제 WGS 반응이 끝나고 나서 열 교환을 다시 한번 하고 응축기를 지나서 세퍼레이터로 들어가 물을 추가적으로 분리해 줍니다. 이는 이 뒤에 있을 아민 플랜트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 효율을 높이기 위함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을 추가적으로 분리한 이후 아민 플랜트에서 이산화탄소가 포집이 되고 그 나머지 화학물질들은 위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고순도의 수소가스가 생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민 플랜트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팽창과 응축, 분리 과정을 여러 번 다단으로 거치고 LNG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활용해서 고순도의 액화 이산화탄소까지 추출되는 것으로 SMR 공정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SOEC 공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SOEC 공정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SOEC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OEC는 캐소드에 물을 주입하고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물이 수소와 산소 이온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 산소 이온이 전해질을 통하여 에너드까지 이동하게 되고 에너드에서 전자와 만나 산소가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SOEC는 고온에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에서 전력만으로 생산하는 수소 생산 PMEC의 전력 소모량보다 더 적은 양의 전력 소모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반응식은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이고 가장 아래 반응식은 이 공정의 전체 반응식입니다. 저희가 표현한 SOEC 공정 모사도입니다. 이 SOEC 공정 모사는 먼저 워터피드부터 시작합니다. 이 워터피드는 1기압에 20도로 시작하는데요. 이 워터피드는 SOEC 생성물인 산소와 수소와 열교환을 시작합니다. 열교환을 하고 부족한 온도가 있는데요. 그 온도를 위해서 추가로 히터를 가열하여 온도를 높여줍니다. 저희는 SOEC의 작동 조건을 800도로 설정하는데요. 이것은 문헌값을 참고하여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SOEC 스택입니다. SOEC 스택은 가열된 수증기가 반응기에 들어가 반응을 일으키면 전극으로 캐소드에서는 수소가, 에노드에서는 산소가 나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부 캐소드에서 나오는 수소를 캐소드 인렛에 다시 넣어 전극을 보호하고 에너드에서 나오는 산소를 다시 에너드 인렛에 넣어서 고여있는 산소를 배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SMR과 마찬가지로 PSA 공정을 진행하는데요. 이때도 35도에 15바를 만들어 PSA 공정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환율에 따른 효율과 전력 소모량입니다. 전환율이 클수록 효율이 좋아지고 전력 소모량이 감소함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OEC의 전환율 범위는 65에서 85%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가장 좋은 값인 85%를 전환율로 선정하여 SOEC 공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케이스 3는 SMR과 SOEC를 합친 하이브리드 공정을 말합니다. 이 공정은 SOEC의 부산물인 산소와
PSA 테일가스 그리고 천연가스를 연소하여 SMR 리액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버너 생성물이 SMR의 피드와 SOEC의 피드와 열교환을 진행하고 이후 버너 생성물은 쿨러와 세퍼레이터를 사용하여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공정 모사도입니다. 이것을 보기 쉽게 구역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초록색은 SOEC 부분입니다. 파란색은 SMR 부분이고 주황색은 CCS 부분입니다. 분홍색은 열 교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저희가 그려봤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깁스 반응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열을 합쳤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에너드에서 나오는 산소와 PSA 테일가스 그리고 추가의 천연가스를 깁스 반응기에 넣어 연소를 시킵니다. 이 반응기는 SMR의 PFR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반응기입니다. 그리고 이 버너의 온도는 에너드에서 나오는 산소의 양과 천연가스의 양을 조절하여 1300도를 설정하여 맞추어 보았습니다. 연소 생성물은 SMR의 피드와 SOEC의 피드와 서로 열교환을 한 후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하여 쿨러와 세퍼레이터에서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아래 보이는 CCS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일산화탄소를 연소시키므로 일산화탄소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또한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케이스 3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SMR과 SOEC에서 만들어내는 수소량 생성량의 합이 100kg/h를 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케이스 3의 첫 번째 건은 하이브리드 공정으로 SOEC에서 75kg/h, SMR에서 25kg/h를 생성하는 것. 두 번째 케이스는 하이브리드 공정에서 SOEC에서 50kg/h, SMR에서 50kg/h를 생성하는 것. 마지막 케이스는 하이브리드 공정에서 SOEC에서 25kg/h, SMR에서 75kg/h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평가 및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효율을 분석해왔는데요. 먼저 양적인 지표인 열 효율과 질적인 지표인 엑서지 두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열 효율 같은 경우에는 투입되는 연료와 열, 에너지 대비 생산되는 수소의 LHV 기준 에너지의 비로 산정하였습니다. 엑서지의 경우에는 주어진 환경 조건 속에서 에너지가 에너지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가용일을 의미합니다. 이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물리적 엑서지와 화학적 엑서지입니다. 물리적 엑서지는 스트림의 온도와 압력에 따라 일의 잠재력을 의미하고 화학적 엑서지는 물질 자체의 화학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성의 표준적 화학적 엑서지와 성분을 고려하여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식들로 계산한 값들이 여기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SMR의 CCS 공정을 혼합한 공정에서는 열 효율이 57.18% 정도로 나왔고 SOEC의 경우에는 80.02%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표를 봤을 때 SOEC의 비중이 커질수록 효율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서지의 경우에도 SOEC의 비중이 커질수록 효율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SOEC의 혼합율을 0에서 1까지 나타낸 것인데 이는 즉 SMR 단독 공정에서부터 SOEC의 단독 공정까지의 효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SOEC의 혼합 비율이 커질수록 열 효율과 엑서지 효율 모두 상승하는 점입니다. 이는 SOEC의 고온에서 작동하는 특성 때문에 물 분해에 필요한 에너지 중 일부를 열로 공급함으로써 요구되는 전기 에너지를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엑서지와 열 효율의 차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SOEC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연료 기반 열 공급이 감소하여 비가역 손실과 엑서지 파괴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열통합 공정으로 하이브리드 공정이 SMR 단독 공정 대비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상용화를 위해 경제성을 평가했습니다. LCOH는 수소 생산 단가의 척도인데 이는 수소 생산 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생산한 수소의 총량으로 나눈 값으로 수소 1kg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실질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COH식을 보시면 연간 환산한 총 투자 비용, 그리고 운영 비용, 그리고 탄소세와 탄소 판매 가격까지 고려하였고 이를 수소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이를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는데 먼저 전력거래소 공시 도매 가격을 참고하여 화력발전 단가를 112.73원, 그리고 여기에 REC를 고려하여 신재생 에너지 단가를 184.17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세와 탄소 판매 가격도 탄소 정책을 고려하여 같이 합산을 해서 고려하였고, 그리고 자본 회수 계수 CRF의 기준도 8%의 할인율과 25년의 설비 수명을 적용하여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은데 이 표를 보면 SMR의 CCS 공정을 합친 공정이 5,375원 정도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장 좋은 경제성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SOEC 경우에는 9,989원 정도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SMR이 가장 좋은 경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전력 단가 변동에 따라 이 순위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 단가의 변동에 따라 공정별로 LCOH의 값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를 위해 화력 에너지는 좀 고정하고 신재생 전력 단가를 변동하여 이 추이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현재 184원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에는 SMR의 CCS 공정을 더한 게 가장 경제성이 좋게 나타나지만 여기서 5원 정도만 하락할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공정, 즉 SMR 75에 SOEC 25를 합친 그런 공정이 더 높은 경제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래프를 보시면 SOEC의 비중이 클수록 신재생 에너지 전력 단가가 낮아질 때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SOEC 비율이 높을수록 신재생 전력 가격 하락에 따른 LCOH 절감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80원에 도달하게 되면 SMR에 비교했을 때 SOEC가 좀 더 좋은 경제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린 수소 진입의 가능성이 좀 열리게 됩니다. 단기적 전력가 하락시를 고려한다면 SMR 75의 SOEC 25의 혼합 공정의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소 산업은 탄소 중립의 시대적 과제를 맞이하며 블루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나아가는 그런 전환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프라와 전력 단가의 한계로 SMR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 그레이 수소인 SMR은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해 CCS를 결합한 블루 수소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과도기에서 SMR과 SOEC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정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봤을 때 에너지 효율을 봤을 때 SOEC에 필요한 SOEC 혼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더 효율이 상승하는 것을 봤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경제성을 봤을 때는 단가가 조금 하락했을 때
이 혼합 비율이 가장 경제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SOEC 기반의 그린 수소지만 현재 신재생 에너지 단가 하락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블루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넘어가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해답은 SMR과 SOEC의 하이브리드 공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이고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있으신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엑서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엑서지 결론 부분으로 거기에서 엑서지 효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다면 엑서지 효율이 상승했을 때 그 파괴가 줄었거나 아니면 뭐 유용한 유틸리티가 늘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오르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엑서지 파괴가 일어났을까, 어떤 부분을 좀 더 고쳐야 될까를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공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 하나하나에 대한 엑서지를 분석한다는 게 사실 시간상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저희가 어떤 비율이 제일 좋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한 엑서지는 사실 못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려된 게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엑서지 값만 고려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그 처음에 SCR에 따른 그 수소 생산량 평가할 때 메탄의 전환율을 90%로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게 초록색 부분이 이제 90% 부분이 컨버전인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시면 저희가 그때 분석을 했을 때는 90도 원저리에서 그 값이 수렴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도 전체 공정 효율을 생각했을 때 메탄 전환율이 90% 이상이어야지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90% 이상의 값들 중에서 수소 몰분율이 수렴하는 구간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PS2에서 PSA 공정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네,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작품이 SOEC의 생산물은 피드와 같은 기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압을 그렇기 때문에 15바와 그 다음에 35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만들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수소로 여기 있는 캐서드의 아웃렛에는 물과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두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PSA를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아니 더 질문 만약에 해소가 안 되셨으면 더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리만 PSA 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공정 자체는 PSA 공정을 포함하는 공정을 제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PSA 공정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촉매를 이용해서 흡착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촉매를 이용한 흡착탑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어서 저희가 논문값을 찾아서 어떤 압력에서 어떠한 온도에서 진행했을 때 전기가 얼마나 든다 이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 질문하겠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도 그 효율이 계속 달라진다 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가격에서, 지금의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비율이 제일 좋은 건지? 현재 가격을 184원 정도로 선정을 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SMR만 있는 게 가장 경제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비율을 정확히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진 않았지만 현재가 여기라고 봤을 때 조금만 더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면 SMR 75에 SOEC 25가 가장 유리한 공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가격 낮추는 건 좀 쉽게 좀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 전력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S&P라고 전력 그 거래소에서 측정한 가격이 있고 REC라는 게 있는데 REC가 뭐냐면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있고 그걸 공급 의무자가 있어요. 그걸 써야만 하는. 그러면 이제 신재생 발전소는 그걸 발전했다는 인증서라는 REC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써야만 하는 사람은 그 REC 자체를 돈으로 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REC 가격이 좀 떨어지면, 신재생 에너지 전력 가격이 떨어질 건데, 이게 약간, 정책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기현 질문 있습니다. 그 발표 잘 들었고, 그 앞서서 SMR이랑 그 CCS 공정이 뭔가 합쳐져 있는 다이어그램이 있었는데 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혹시 그 두 공정을 어떻게 합쳐졌고 그 CCS 공정을 설계할 때 어떤 스펙이나 목표를 하고 그 설계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두 개를 융합했을 때의 효과가 무엇이며 저 CCS 공정을 투입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일어났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MR이 이제 그레이 수소로 분류됨에 따라서 SMR만 진행했을 때는 그 CO2 발생량이 많아서 저희가 CO2 액화 과정을 CCS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SMR만 진행했을 때는 그냥 이산화탄소가 기체 상태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CCS 공정을 활용을 해서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했고 그 포집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LNG를 기화할 때 사용하는 냉료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에너지 없이 CO2를 액화하는 공정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재생 전력 단가 부분에서 하락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SOEC 비율이 높았을 때 효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력 단가 변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네. 기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약간 환경적인 문제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도 많고 약간 이제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단가를 계속해서 줄여나가자라는 추세와 분위기인데 정확한 기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 김상관입니다. 아까 SOEC 공정에서 캐소드 인넷에 다시 재호흡해서 공급을 보호하고 고여있는 산소를 배출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길래 산소를 계속 배출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먼저 수소 재순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산소만 말씀드릴까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캐소드의 전극은 캐소드의 전극 중에 총매층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냐면 지르코니아가 니켈과 결합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냥 이 지르코니아와 결합되어 있는 니켈층이 그냥 물과 만나게 된다면은 이는
니켈이 산소와 결합되어 그 촉매층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 H와 결합하게 된다면은 H가 다시 하늘만에 다시 O를 가져와서 물로 다시 바꿔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소드에는 수소를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된다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드에서 산소를 재순환해야 되는 이유는 산소가 기체 확산을 통해서 기체의 그 흐름을 통해서 산소가 빠져나오는데 그 산소가 빠져나오는 흐름 중에서 산소가 그 전극평을 막고 있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효율을 감소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먼저 산소를 흘려줘서 고여있는 산소들을 배출해주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짝 덧붙이자면 이 반응 자체가 전극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극에서 산소 이온이 그 전자를 받아서 산소 기체가 돼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원활하게 배출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산소 이온이 산소가 기체가 된 상태로 전극에 붙어 있게 된다면 그 반응 면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회수시켜가지고 산소로 밀어내서 효율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함으로써 이런 공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자, 고생했고 발표 시간은 A 만점이고 27분 19초. 고생한 우리 1조한테 큰 박수 한번 주세요.